안녕하세요. 성장형 주린이 풍사범입니다. 퇴근이 매우 늦어져서 일단 결국에 트럭 방송을 또 하게 됐는데요. 일단 그 얘기해야 될 게 한 두세 가지가 있어서 그거 좀 급하게 켰어요. 켰는데 이게 좀 많이 시끄러울 것 같은데. 이 오토면은 제가 좀 편하게 좀 방송을 하겠는데, 이게 녹화를 하겠는데 오토가 아니라서 계속 한 손으로 핸드폰 들고 막 기아 바꾸고 하다 보니까 막 차선도 바꿔야 되고 사고 나겠죠 이러다가. 근데 뭐 어쨌든 좀 조심해서 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수헬프리스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루진 로봇을 먼저 얘기해야 되나? 루진 로봇은 뭐 제가 좀 실수한 아니죠. 제 원칙대로 저는 설명했을 뿐이니까 선택은 이제 서영맘님이 좀 잘하셨으면 좋겠는데, 유진 로봇은 좀 이렇게 봐드리고, 일단 이수헬프리스를 왜 말씀드리냐면, 근거는 사실 그냥 저 영상 보고 하는 것보다 심플자나 딜라이 선생님이 제가 링크 해놓은 거 그 위주로 보시면 이해가 돼요. 그게 주가는 어쨌든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막 지금 전환 청구권 그 행사, 그러니까 뭐 CP 물량 그 가지고 얘기를 막 하는데 그게 이미 그 노출이 됐잖아요, 시장에. 그러면 그건 악재로 받아들인 건데, 그게 이틀간에 이게 다 녹아나 있는 겁니다, 이틀간. 그래서 개파락이 엄청나게 돼서 시작했잖아요. 마이너스 10% 시작해서 종가상으로 18%까지 밀렸다가 약간 회복을 한 거고, 13%까지. 이 아래 꼬리가 달렸다는 게 이미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고 지켜줄 라인 지켜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털고 만들어 나간 모습이 좋지는 않은데, 이걸 왜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낙폭과대가 일단 1번 있고요. 그리고 2번 재료가 그 차트상에서 이제 5일선 지켜주는 모습이 나쁘지 않고, 그래서 여기 아래 꼬리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해 보시면은 상당히 괜찮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그런데 제가 한번 대충 그냥 실험 삼아서 해봤는데, 요렇게 또 나름 의미있게 26점 그 몇 프로 그 피보나치 그 무슨 구간, 그 1차 구간 그게 형성됐어요. 또 의미있게 26점 몇 프로. 항상 좀 이게 약간 이게 황금 비율이 상당히 좀 차트에 녹아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40% 구간은 왜 40%로 했냐면은, 그건 이제 딜라이 조정 때도 있어서 그렇지만 피보나치 두 번째 그 피보나치 수열 아니지 조정 때 두 번째 수치가 36.8%인가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주가에 녹여내니까 대충 39% 40% 나오더라고요. 그건 뭐 제 관점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가 그 조정이 이게 2연상 가고 막 그 정도로 간 종목, 3연산 밑으로 간 종목들은 한 26%, 25% 이 정도 선에서 반등이 좀 나오더라고요. 1차 반등이. 그래서 그게 첫 자리다 보니까 상당히 먹을 구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이 첫 자리는 놓치시면 안 돼요. 한마디로 줍줍을 하자는 거죠. 줍줍. 이게 필요 이상으로 많이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공포에 사서 환호에 팔아라, 환희에 팔아라, 그게 주식 투자의 전형적인 지금 격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공포에 사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말씀하니까 바로 이수헬프리스 전환 청구권 이거 악재 있는데 이거는 뭐 괜찮은가요? 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게, 이제 근거가 그건 거죠. 이미 악재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악재는 발생이 된 상태에서 악재가 소멸입니다. 이게 지속성이지 않으면 앞으로 뭐 이렇게 될 예정이다 이런 거 막 가령 뭐 전환 청구권 행사가 언제 뭐 내일 모레 행사될 예정이다 이러면은 이제 그 악재가 이제 불안하니까 언제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속성 있는 악재인데, 이미 전환 청구권은 이미 그 발행했다라는 식으로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악재가 지나간 거죠. 그러면 이제 악재가 소멸이 돼서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악재 해소로 주가에는 호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재가 주가에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호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반대로 호재 뉴스는 또 반대로 생각을 항상 해보셔야 되는 게,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미 호재가 주가에 반영이 된 겁니다 이미. 그래서 주가는 그거에 따라서 반영을 한 거고, 선반영이 돼서 주가가 올라 있으면 더 가는 게 아니고, 그 호재가 소멸돼서 그 호재 소멸로 인한 악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그 소멸 악재 이슈로 단기 그 낙폭이 항상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쿠팡 관련주라든지 그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이 왜 폭주를 하냐면은, 얘네가 그 스푸트니크부터 말씀드리면, 얘가 그 백신 접종을 할 예정이고 아직 그 제로가 지속적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이수에피스는 금요일에 그 러시아에서 실사가 와서 그 자기네 스푸트니크 그 백신을 위탁 생산하려고 하는 공장을 실사를 하고 고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까지는 단기적으로 기대감에 살아서 주가가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게 이수앱지스 아니면은 그 기대감이 올랐던 거거든요, 이수앱지스는. 그러니까 이트론이나 EID랑은 약간 달라요. 얘네들은 예전에 봤을 때 그 화이자 백신주 중에, 화이자 관련주 중에 KFX 생명과 우리바이오 이런 애들 말고 막 그 대한과학이나 아니면은 그 세트리온 관련으로 어제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뭐죠? 그 무슨 스택? 바이오 무슨 스택이 있는데, 그 CMO라고 위탁 생산 관련된 실체가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렇게 엮인 회사들은 그 실체가 있기 때문에 주가에 그 반영을 좀 하는 경우가 되게 건전하게 반영이 됩니다. 근데 이런 건 단기 낙폭 가드에다가 이게 원래 어제 그제 이 장대 음봉이 떨어졌을 때 이수앱지스가 원래 2등주였어 가지고 얘가 갈 줄 알았어.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왜 주가가 갑자기 뻑 떨어졌지 하고 봤는데, 이제 선행 그 정보가 있던 사람들은 이날 알았고, 그 다음날 개파락에서 이렇게 떨어진 거 보고 다 공포에 쩔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뉴스가 나온 거죠. 전환청구권 행사, 이 내용이 나온 겁니다. 물론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면은 일단은 안 좋은 회사는 맞아요. 근데 이걸 장기로 끌고 가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많이 갖춰져 있어서 좀 어려운 매매지만, 이런 매매를 해봐야 실력이 는다고 생각해서, 원래 주린이들한테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고수들 관점이 너무 견고하고,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배운 대로 보니까 여러모로 근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재료도 좋고, 차트 관점에서도 지금 5일선에서 지지받고 있는 아랫꼬리가 있는 이런 이상한 모습, 누군가를 매수했다는 거죠. 이런 거 진작에 알고 차트를 좀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런 반증하는 구간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대금도 낙폭가대 치고는 너무 안 터졌어요. 이게 지금 그 고점에서 터진 봉은 안 좋지만, 그 다음날 터진 봉이 너무 안 터졌는데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18% 13% 떨어졌으면, 그러면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도 있을 만한 차트와 거래대금도 있다. 이런, 제가 항상 그 주가가 움직이는 기본인 재료, 차트, 대금, 제차대가 다 나름 근거가 있게 맞춰지다 보니까 좀 추천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어제 센트럴모텍이나 세종텔레콤도 괜찮지만, 진짜 이런 매매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 주린이 입장에서 이런 매매를 좀 해보시고, 낙주 매매 같은 거 이런 걸 해보셔야 돼요. 근거 있을 때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락장에서 앞으로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게, 조정장과 하락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런 거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올라가는 종목을 잡는 것보단 떨어지는 종목을 잡아서 방망이를 짧게 잡고 약수익이든 그 의미 있는 수익을 거두고 매매를 하는 그런 연습도 해보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장기 투자처럼 좋은 종목 그냥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매수한다, 이런 개념도 나쁘진 않은데, 이런 단기 매매를 좀 의미 있게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해갖고 이수앱지스들을 좀 어제 밤부터 계속 공부해보니까 이거 고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JJ 리더 선생님은 벌써 어제 매매하셨더라고요. 이게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매매다 라고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기준점은 그냥 시초가나 여기 그 아랫꼬리 지금 달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이
여기서 12,400원 요 밑에서 형성되면은 개파락해서 형성되면 시초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짧게는 2~3%에서 1차 매도, 그리고 좀 길게 보면은 한 10%까지는 봐도 될 것 같긴 해요. 바로 첫 자리라서 한 10% 가까이 반등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저도 장중에 좀 모니터링, 동방과 함께 모니터링 할 건데, 아마 결과를 보고 결과물이 안 좋으면 이 심플자나 다른 사람들이 좀 해석을 해 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매매는 정말 고수들만 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만 하기 때문에 다 공포 투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어제 그 뭐 전화청구권 행사 이러면서 그 막 공포에 쩔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개파락해서 시작하면 순간적으로 공포 투매가 좀 나올 겁니다. 그럼 개파락했을 때 좀 그 분할로 주워 담고, 근데 이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완전 크게 떨어지는 경우도 물론 있으니까, 지금 바이오 쪽에 약간 그 뭐야 투심도 안 좋고 그런 변수가 있으니까 손절 라인도 잡아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아랫꼬리에서 이제 반등을 줬잖아요. 저점이 깨지면 이 종목 텄구나 라고 생각해서 손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점을 좀 잡아드리면 12,400원 밑에서 근처, 밑에도 아니고 근처, 뭐 12,500원이나 한 12,600원까지는 시초가 매수하셔도 되고요. 그 밑으로 형성된다, 12,000원, 100원 뭐 이렇게 형성된다, 그러면 바로 시초가 매수 들어가고, 그때는 분할 매수 안 하셔도 돼요. 밑에서 잡을 때는 분할 매수 안 해도 되고, 위에서 잡을 때는 좀 강하게 들어가면 안 좋으니까 있는 거에서 좀 절반만 들어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갭상승에서 시작하면은 좀 비교적 좀 더 짧게 좀 챙기셔야 되고, 아니지, 갭상승 하면 조금 길게 챙기시고, 한 1차 매도가 한 3~4%, 2차 매도가 한 5~6%, 뭐 이 정도 챙기시고, 개파락에서 시작하면은 매도 관점은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기술적 반등이 똑같이 줄 것 같긴 하니까 매도 관점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 3% 정도에서 1차 매도하고, 한 좀 더 끌고 가면서 한 분할 매도로 한 5%, 7% 이런 선에서 한번 해보시면, 좀 제 시나리오는 그래요. 제가 좀 저 매매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통장 잔고에 2,000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종목 10,000원짜리라서 살 수가 없고, 동방 팔아서 바로, 동방은 시초가에 거의 던질 예정인데, 만약 동방 팔아서 살 수 있다 그러면 이수협지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수협지스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런 시나리오 이제 세부 사항까지 약간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그런데 물론 제 말대로 다 되진 않을 수 있으니까, 본인분들께서 해보실 분들은 스스로 시나리오도 좀 짜보시고 하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딜쌤이나 저기 뭐 심플자가 얘기하는 그 중요 지점, 그 동영상 보시면서 그 부분만 참고하셔도 매매 시나리오 짜는데 문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매 해보시라고 추천드리는 거니까, 뭐 반드시 수익을 내겠다 이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고, 수익을 낼 확률이 높으니까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수익 낼 확률이 한 7~80%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손절 나갈 확률이 20~30%밖에 안 될 것 같고, 그럼 해볼 만한 매매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유진로봇을 볼게요. 유진로봇이 제가 이 구간에서 여기 점상, 제가 찔려가지고 서영맘님이 이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한동안 이게 그 트레이싱을 하면서 이런 종목이 지금 2차 구간이라서 두 가지 그 견해를 다 내놨거든요. 제 생각엔 2차 구간이라 나쁘지 않다, 충분히 괜찮아 보인다, 그리고 로봇주들은 지금 주도 섹터 중에 하나니까 가져가실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반대로 그래도 얘는 대장주가 아니고 2등주 3등주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종목 하는 것보다는 1등 당시에 1등주인 이제 로보스타 위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어줍지 않은 지금 견해를 내놨는데, 그 영상을 좀 돌려보다 보니까 제가 헷갈린다고, 유진로봇이 1등주인지 대장주인지 로보스타가 대장주인지 약간 애매하다고, 헷갈린다고. 근데 이제 거래 대금까지 보니까 유진로봇은 대금이 별로 안 터졌고 로보스타 더 많이 터졌으니까 로보스타가 대장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보시면, 이거를 같은 로봇을 하더라도 유진로봇보다는 로보스타를 해야 되는 근거가 이런 데서 다 있다라고 구구절절하게 다 설명을 하면서 설득형 그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이 너무 많이 강하게 실려가지고 좀 본의 아니게 수익을 좀 챙기실 수 있는 상황을
좀 이렇게 놓친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좀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유진 로봇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관점에서도 좀 저는 생각이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이게 유진 로봇을 끼가 보니까 상하가를 말고도 상하가 위에서 이렇게 다음날 시초가가 형성이 되질 않잖아요. 그랬으면은 이런 끼가 있는 거를, 이제 과거 끼가 있는 종목들은 어제 상하가 만약에 들고 계셨다 그러면 어제 상하가에서 던지는 게 맞고요, 오늘 시초가에서 무조건 던지는 게 맞습니다. 이런 상황, 3차 파동이기도 하고 좀 강하게 밀릴 확률이 높아요. 근데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결과를 봐야 되겠죠. 좀 3차 파동 구간에선 또 강하게 형성될 수도 있긴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높은 구간이고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많이 나올 텐데, 일단은 유진 로봇은 먼저 3차 파동 스타트를 끄는 종목이니까 좀 잘 지켜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거래대금이 너무 안 터진 종목이라, 이런 종목들은 지들끼리만 갖고 노는 거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서, 로보스타나 레인보우, 요즘에 떠오르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종목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은데,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딜라이 선생님이 새벽에 뜬금없이 그 종목 리뷰를 하는 인사이트 영상을 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보시고, 저는 가령 막 로봇 쪽에서 투자를 한다 생각하면은 그래도 로보스타 아니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더 공부해가지고, 신규 상장주기도 하고 좀 기술적으로 조금 증명된 업체다 보니까 그 종목들을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이렇게 AS 영상을 좀 남겨봅니다. 일단은 그래도 유진 로봇 좀 저는 다 팔라고 말씀은 안 드렸고, 절반만 좀 팔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서영맘님 어떻게 됐을지 좀 궁금하네요. 아직 새벽 내내 제가 막 보채듯이 물어봤는데 아직 답변이 없으셔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 꼭 좋은 수익 나셔서, 이렇게 됐으면 4,300원이 아마 저거였었거든요. 평단이셨거든요. 그러면 거의 20%에서 25% 수익권이셨는데, 상한가라 그러면 그 고수익을 좀 놓치신 게 아닌가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죄송한 마음으로 좀 다시 한번 종목을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유진 로봇 좀 부디 가지고 있었기를 좀 간절히 바라고요. 만약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시초가에서 웬만하면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전략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남겨봤으니까 좀 참고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수협지스, 유진 로봇 요거 좀 참고해서 하시고, 그리고 센트럴 모텍 같은 거는 어제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맞춰서 하시고, 그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 들어와갖고 빨리 방송 녹화 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고속도로인데 엄청 막히는 구간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기아 조정이 엄청 해야 되는 상황이라 갑자기 긴박해졌네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